예, 지난 그 대선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또는 뭐 국방부 심리전단 또는 보훈처 안에 국가기관 대다수의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유일하게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검증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선관입니다. 선관이야말로 선거를 책임지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었어야 될 심판 기관인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언론들조차 별 관심이 없고요. 왜 민주당도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선관위의 개표 부정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까지 대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지난번에 국감 때 선관위 위원장 문상구 사무총장 나와서 증언하기를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죠, 분류기. 전자개표기는 오류가 없다, 정확하다, 개표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없었느냐? 제가 확인한 바는 뭐냐면 지난 대선 개표사항부 전국 거를 제가 가지고 있고 살펴봤습니다. 부산 북구의 경우에 미분류표, 투표지 분류기가 한국에 실패한 미분류표가 무려 부산 북구 한 투표구에서는 4천여 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읍시 같은 경우도 1000표가 넘게 무려 54%, 부산 북구 63% 오차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23% 오차율 강동구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예요. 이건 개표 상황표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중앙선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받은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뭐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분류기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 완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달청 입찰 자료, 최근에 투표지 분류기를 새로 118억을 들여서 선관위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게 완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달청 입찰 자료 내부 문건이죠.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부 연한이 10년 이상 이제 돼가고 있어서 성능이 저하되어 있고 부품이 마모되어 있고 장애 빈도가 높다. 그리고 유형 투표지에 높은 미분류율이 나타나고 있고 투표지 걸린 등 장애시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그리고 투표지 오접제 개연성 문제들이 있다. 자기네 내부 문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투표지 분류기 정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개표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건 개표 상황표에서 이미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 확인한 사실이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령표, 실적표, 그러니까 투표지를 나눠줬는데 1000표를 나눠주면 개표를 해보니까 1005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표가 사라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1645표나 사라졌어요. 표가. 이런 엉터리 같은 엉터리 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검표도 하기 더 전에 이미 1분 단위 데이터는 보고가 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의혹이 아니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걸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각 당에서 이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 국가의 선거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장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도입한 지 10년이나 지금 쓰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이 쓰고 있는 이 중대한 기기에 대한 공인검증이 한 번도 안 거쳐졌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선거인과 중앙선거인과에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이것도. 정체불명의 불량 장비입니다. 지금 그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용 PC를 지금 대표장에서 쓰고 있는데 보고용 PC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남양주 개표에서 2개 투표구가 누락이 됐어요, 개표에서. 이거는 중앙선관위 그 정보센터 김태욱 주무관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2개 투표구가 누락됐는데 최종 개표 결과는 일치를 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정말 개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창식 신부님이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이것 좀 제대로 좀 알려달라, 검증해달라 했는데 언론들이 그 책을 검증해 본 적 있나요? 그저 지금 중앙선관위나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저자들 고발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쇼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정말 진실한지 거짓인지 검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선관위 개표 부정이야말로 앞에 지금 그 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 2가지 입장이더라고요. 이 박근혜 사태는 너무 무리한 게 박근혜 씨 사태 같은 경우는 이 국가기관의 댓글 뭐 이런 것이 과연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계량화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박근혜 씨가 직접 대선에 개입을 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무효 소송을 시민들이 지금 제기된 지 벌써 1년이 다 됐고요. 그동안 그 선거무효 소송의 재판이 대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나 이런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씻어내려면 이런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지금 제기되어 있는 재판, 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비슷한 질문이자 요 두 분만 얘기하고 투개표 관련된 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 소송이나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저희가 1월 4일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지금 그 국민들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이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을 다루는 내용이 중앙선관위 개표부정과 그리고 국정원의 관건개입 또는 기타 정부의 전략 관건개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선거법 부정선거 선거무효 사유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무효 사유 판단 기준이 이렇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에 보면 반드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면은 선거무효로 삼는다. 그렇게 하고 사건별로 전부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무효 사유는 저희들 소송인단에서 중앙선관위 공문자료를 60여 점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개표사항들도 공문입니다. 그건 개표 결정서입니다. 이름은 개표사항인데 그 결정서가 13,542군데 투표구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개표사항표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전자개표기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라고 했더니 첫째 파면시키려다가 파면 실패하고 두 번째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 해임된 상태입니다. 부정선거를 보고 제가 부정선거를 했다가 이런 꼴이 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 자료를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입증했습니다. 내부 공문서는 어떤 성질의 문서냐? 법원에서 결정하는 결정서 또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만이 결정해가 선거를 집행한 공무입니다. 그건 솔직히 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아신다면은 법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문 내놓고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 일시에 대통령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다투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인데 왜 이 책을 만드는데 그들이
저를 기소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저를 기소해가지고 지금 어디 보호소에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세요. 언론에 고발해가지고 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거 토론회도 안 합니까? 언론기관이. 이것만 봐도 이건 부정선입니다. 이 책은 공문정으로서 입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거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공문정으로 입증한 이거는 명백한 선거무효 사유로서 부정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국정원이 220만 건의 트위트까지 불법을 자행한 정권에 대해서 그 세계 민주사상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훨씬 엄청난 부정 선거인데 선거 무효 소송 보궐 읽어주세요. 예. 박 목사님 이거 예. 상당히 내가 한참 썼는데 이렇게 빼버리면 빼는 이유는 예를 들면 천안함이나 이런 기타 관련된 거는 일부러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니 쪽은 시원하면 빼더라도 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이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중앙선관위의 디지털 부정선거, 종편물 양산하여 강자 논리 여론조작, 새누리당 선거 대체계를 지원한 MB 정권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수개표 거르기 부정개표, 컴퓨터 조작, 국정원 220만 그 트위터 사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세계 민주주의 사상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엄청난 부정선거인데 선거 무효 소송 보궐선거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충남로의 대선교회 지금 질의하시는 분은 전남로의 민권위원장 고마관교회 김경진 목사님이셨고요. 또 한 분은 충남로의 대선교회 윤희석 목사님입니까? 장로입니까? 네, 목사님. 어떤 일이 결정되었는데 뒤에 그 결정된 사항이 불법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정되기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이 맞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과정이 제대로 밝혀져 지난 대선이 불법이고 그 과정으로 당선된 대통령 또한 불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에는 우리 김병기 목사님께서 최창원 박사님께서 이걸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그런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 심정은 똑같습니다. 참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죠. 저는 이제 현실이란 말을 참 하기 싫어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시다시피 저는 범죄 심리를 전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태도, 의도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사건이 발단될 때부터 저들은 그런 의욕을 가졌던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무효다. 그럼 끌어내리라고 할 거다. 그러니 저들이 인정 못해. 이게 1년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안은 어떻게 보면 타협 아닙니다. 우리 시민사회에 대해서 호소하는 게. 그 말은 맞죠. 학생들도 지금 이번에 수능 세계지 8번 문제 오류에 대해 소송 냈는데 지금 무죄 판결이 좀 내려서 막 운동하고 있거든요. 왜? 그걸 두려워하니까요. 이걸 세계지 8번 문제가 오류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려주면 수험생 전체가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대학의 순위가 다시 받게 되거든요. 그걸 법원이 두려워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두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크기가 얼마가 됐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건 선거 과정이 불법이 확인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어야 되는 우리 상식이 맞죠. 그런데 현실상 그 상식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상식을 부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인정조차를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일이 없었어나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있었다고 인정하면 내려오려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그러다 보면 5년 어쩔 수 없이 임기부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원치 않아. 그러면 그걸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꼭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그게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서거하셨잖아요. 그분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 소수 백인이 그 주인인 다수 아프리카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분 스스로가 27년간을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원칙대로 상식대로라면 그 나쁜 놈들 다 잡아서 교도소 다 넣고 다 벌을 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진실을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화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대한 인간 승리라고 칭송받고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저도 답답합니다. 그동안 뭐 법과 범죄, 경찰 문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니 하다못해서 아이들 반장 선거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후보 아이가 엄마의 도움받아서 불법적으로 했다면 그 선거대 선출된 반장 내는 아니죠. 아무래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불법한 것이 확인되는데 어떻게 그걸 유지합니까? 그건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이나 문제가 너무나 엄중하다 보니까 그 상식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과 평화를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사죄하라, 진실을 밝혀라, 정의를 구현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상식을 인내하고 용인하고 참 부끄러운 말이 아이들에게 얘기 부끄러운 말이죠. 남은 임기 제대로 잘하길 바라겠다. 이게 답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럼 다음에도 단죄가 안 되잖아요. 다음에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견제를 하는 거죠. 다음에 부정선거 또 있을 건데. 저는 행동과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석학도 많고 적어도 지식의 역할, 신앙의 이론적인 역할들은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중했다라고 하면 이미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범죄 심리학을 하신 우리 표교수님이나 또 신학을 전공하신 김영진 교수님이나 김영진 교수님이나 이 문제를 벌써 넘어서서 상식의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다고 보고요.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초점을 함께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특히 오늘날 이런 불의 부정과 국민의 괴리된 현상들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나타나고 있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언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또한 속이고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모습이 저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조금은 고통을 감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나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시죠? 예. 참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부분 전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알면서 침묵한 죄악, 비호감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붙이면 저하고 직접 관련돼요. 제가 이명박 정권 한미FTA 날치기하고 권력을 이용한 국가 분탕질에 아니면 정책 난매에 항의해서 종로경찰서장 모자를 뺏으려고 해서 제가 폭력행사죄로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종로경찰서장 모자를 잡았다고 그걸 폭력행사라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한 나라를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뒤흔드는 이 범죄인이 어떻게 그냥 스스로 틈에도 반성도 없는데 용서를 하자? 우리 피 흘릴까봐 겁나니까 조심하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부끄러워 얘기를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피 흘려온 수많은 희생에 뭐라고 답해야 될까?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목회자님, 우리 사회의 진실을 지키고자 하시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한국에 실패한 미분류표가 무려 부산 북구 한 투표구에서는 4천여 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읍시 같은 경우도 1,000표가 넘게 무려 54%, 부산 북구 63% 오차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23% 오차율 강동구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예요. 이건 개표 상황표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중앙선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받은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뭐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분류기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완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달청 입찰 자료, 최근에 투표지 분류기를 새로 118억을 들여서 선관위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게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달청 입찰 자료 내부 문건이죠.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부 연한이 10년 이상 이제 돼가고 있어서 성능이 저하됐고 부품이 마모되고 장애 빈도가 높다. 네, 지난 그 대선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또는 뭐 국방부 심리전단 또는 보훈처 안에 국가기관 대다수의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유일하게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검증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야말로 선거를 책임지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었어야 될 심판 기관인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언론들조차 별 관심이 없고요. 왜 민주당도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선관위의 개표 부정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까지 대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지난번에 국감 때 선관위 위원장 문상구 사무총장 나와서 증언하기를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죠, 분류기. 전자개표기는 오류가 없다, 정확하다, 개표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없었느냐? 제가 확인한 바는 뭐냐면 지난 대선 개표사항부 전국 거를 제가 가지고 있고 살펴봤습니다. 부산 북구의 경우에 미분류표, 이 선관위 개표 부정이야말로 앞에 지금 그 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 두 가지 입장이더라고요. 이 박근혜 사태는 너무 무리한 게 박근혜 씨 사태 같은 경우는 이 국가기관의 댓글 뭐 이런 것이 과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계량화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박근혜 씨가 직접 대선에 개입을 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무효 소송을 시민들이 지금 제기된 지 벌써 1년이 다 됐고요. 그동안 그 선거무효 소송의 재판이 대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나 이런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씻어내려면 이런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지금 제기되어 있는 재판, 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비슷한 질문이자 요 두 분만 얘기하고 투개표 관련된 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 소송단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저희가 1월 4일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지금 그 국민들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이 특별한 행위. 대한 기기에 대한 공인검증이 한 번도 안 거쳐졌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선거인과 중앙선거인 선거인과에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이것도. 정체불명의 불량 장비입니다. 지금 그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용 PC를 지금 대표장에서 쓰고 있는데 보고용 PC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남양주 개표에서 2개 투표구가 누락이 됐어요. 개표에서. 이거는 중앙선관위 그 정보센터 김태욱 주무관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2개 투표구가 누락됐는데 최종 개표 결과는 일치를 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정말 개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창실 신부님이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이것 좀 제대로 좀 알려달라, 검증해달라 했는데 언론들이 그 책을 검증해 본 적 있나요? 그저 지금 중앙선관위나 법무장관이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저자들 고발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쇼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정말 진실한지 거짓인지 검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유형 투표지에 높은 미분류율이 나타나고 있고 투표지 걸린 등 장애식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그리고 투표지 오접제 개연성 문제들이 있다. 자기네 내부 문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투표지 분리가 정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개표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건 개표 상표에서 이미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 확인한 사실이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령표, 실정표, 그러니까 투표를 투표지를 나눠줬는데 1000표를 나눠주면 개표를 해보니까 1005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표가 사라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1645표나 사라졌어요. 표가. 이런 엉터리 같은 엉터리 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검표도 하기 더 전에 이미 1분 단위 데이터는 보고가 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의혹이 아니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걸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각 당에서 이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 국가의 선거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장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도입한 지 10년이나 지금 쓰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이 쓰고 있는 이